안녕, 일식이들. 일식이들은 평소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요즘 코로나 상황 속 언택트 시장이 중심이 되며 택배 물량이 엄청 많아졌다고 해. 이 때문인지 올해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됐어. 그래서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그 해결에 관련한 주제를 다뤄볼까 해.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택배회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다. 그 핵심적 요인은 택배사가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분류 작업에 있다. 고 밝혔어. 분류 작업이란 택배기사가 물류창고에 쌓여있는 택배들을 자신이 담당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트럭에 싣는 작업이야. 분류 작업을 끝내야만 배달을 시작할 수 있는데 택배기사들은 배송한 택배 수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작업을 소위 공짜 노동이라고 일컫기도 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연휴까지 겹치며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분류 작업에 쏟고 있어. 즉, 본 업무인 택배 배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7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하는 거지. 분류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택배기사의 노동 시간도 함께 증가하게 됐고 일평균 13시간을 넘기게 되었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망한 한진택배 근무자 김씨 역시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 이렇듯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택배회사는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라는 노동자들의 의견에 반박하며 배송 수수료에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했어. 분류는 운송을 하기 위해 물품을 인수하는 부수적 업무이고 운송 업무에 포함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 실제로 9월 17일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분류 작업 문제를 거론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와 택배사 측이 2천여 명의 인력 지원을 약속하면서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 투입 인력은 미미하다고 해.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 방안은 떠오르지 않고 있어. 분류 작업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의 개인 사업자 분류와 책임 배송 또한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지난 12일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60시간에 이르렀다고 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택배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야.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지. 이들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 60시간에 이르는 근무를 하게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 쉬는 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자신이 맡은 구역의 배송 물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배송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쉬는 날을 만들지도 못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도와줄 동료가 마땅치 않으면 개인 경비로 용달차와 기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해. 하지만 이 비용이 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거야. 일부 중소택배업체의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퇴사 통지를 해야 하며 후임을 구하지 못해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어.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는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에도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해. 결국 분류 작업과 개인 사업자 분류, 책임 배송 등의 구조적 문제들은 택배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야. 다행히 현재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캠페인을 통해 택배 없는 날도 지정되고 택배 노동자 응원 챌린지도 하는 등 그들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어. 이뿐만 아니라 택배회사 측의 대국민 사과, 각계 대표들로 이루어진 대책위원회 활동, 환경노동위원회의 시찰 등 사회 곳곳에서 이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는 중이야. 실제로 지난 22일 CJ 대한통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4,000명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어. 또한 자동 분류 장치를 추가 구축해 22년까지 현장 자동화를 확대하겠다고 해. 국내 가장 큰 택배사가 이런 변화를 기획한다고 하니 다른 택배업체들도 하나 둘 함께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 함께 이 해결 방안들이 잘 실행되는지 관심을 잃지 않고 지켜보자. 하루빨리 차후가 개선된 환경에서 택배가 배달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일식이들.